네, 조영남이 빼먹은 4가지. 네, 위작 논란으로 어제 속초 지원에서 첫 번째 공판을 받았던 조영남 씨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영남 씨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앤디 워홀과 조영남의 차이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문화각부의 김현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영남 씨 대장 논란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 위작에 대한 시시비비 가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조영남 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이제 출석을 좀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여전히 이 미술 그 어디까지를 대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미술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대작으로 볼 것이냐, 또 그렇죠. 네. 미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무엇이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오늘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앤디 워홀은 있고 조영남은 없는 4가지. 뭐 이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한국문화술법학회라고 하는 학술대회에서 네네. 이 조수정 교수가 발표할 네. 내용인데요. 네. 이 제목이 앤디 워홀은 있고 조영남은 없는 4가지입니다. 네네. 일단 이 앤디 워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앤디 워홀은 네. 팝아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미술가인데요. 팝아트의 선구자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중문화와 순수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네. 네. 자기의 스튜디오를 팩토리라고 불립니다. 공장. 공장으로 만들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 공산품 만들듯이 작품을 네네. 막 대량으로 찍어내기도 하고 이런 파격적인 실험을 했고요. 네네. 또 조수를 기용하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밝힌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제프 쿤스라고 하는 그 작가인데요. 네네. 제프 쿤스는 자기가 이 조수를 고용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제프 쿤스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Sometimes I have to work with other people. I have a studio and I have about 130 people. 네, 작가 본인이 작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칼럼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소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적어도 예술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네. 적어도 이것은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술작품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 네, 4가지로 소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직접 작품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창의력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군요. 아이디어가 작가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조수를 기용을 하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수를 기용을 했다라고 하면 작품을 네네. 시장에 팔 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 네네. 그리고 4번째 이제 예술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평가, 네. 그것을 받았느냐. 이것이 앤디 워홀과 이제 제프 쿤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조영남 씨는 없는 4가지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떤 김현지 기자, 문화학부 기자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판단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조영남 씨 지금 대장 논란에서 상당히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 다 입증을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그 법정에서 이제 그 공방을 좀 가려야 될 부분이지만 네네. 일단은 그 미술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조영남 씨는 작가 즉 스스로 이제 작품 구상을 하지 않았고 네네. 제작도 스스로 하지 않았고 또 이 조수와 정당한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또 이 조수를 기용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타인의 작품을 자기 것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하동군에서는 조영남 씨의 선처를 말하는 탄원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나온 사회부 기자 고정현 기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대장 논란으로 조영남 씨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 하동군에서 이 화개장터가 있는 하동군에서 이 조영남 씨에게 좀 법원한테 좀 선처를 바란다. 이런 네네. 탄원서를 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네네. 동원해서 네네. 탄원서를 모았다. 이런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탄원서를 냈을까요? 아시다시피 조영남 씨의 가장 유명한 대표곡이 네. 1991년에 발표한 화개장터입니다. 네, 그 노래 저희도 압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화개장터가 전국적인 이 관광지가 됐다 해도 알려지지 않은 곳인 화개장터를 예, 전국적인 관심을 하게 만든 그 공로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것도 있는데다가 또 네네. 조영남 씨조차 이 화개장터에 큰 애착이 있어서 네네. 2년 전에 화개장터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점포들이 불에 탔는데 이 조영남 씨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자선 콘서트를 개최해서 이 성금을 모아서 이 피해를 입은 이 점포 주인들한테 전달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계기가 돼서 이 화개장터가 있는 하동군에서 네네. 시민단체와 일부 하동 군민들이 이렇게 좀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네. 문제는 이 세금을 받는 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 나란 일을 하는 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네. 하지 않고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남 씨한테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 답을 좀 해줄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자, 뭐 하동군의 얘기, 뭐 또 그런 뜻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진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하동군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규정들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 해당 그 규정들을 보면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입니다. 네네. 따라서 엄격히 볼 때 이번 사건이 뭐 선거운동도 아니고 또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해당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그게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그 이외에 특별하게 그 하동군에서도 강제성이 없다, 자발적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법적인 부분이고요. 법적인 부분 이외에 왜 논란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하동군이 이렇게 편들어주는 쪽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기자 하동군이 여기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어떤 입장이었어요? 예, 뭐 맞습니다. 뭐 우리들이 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뭐 이렇게 탄원서를 주민들한테 강요하고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하계장터 상인회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주민들의 이 탄원서를 모은 거는 사실 맞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영남 씨에 대한 얘기 김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